제가 이제 16개 시도를 다니면서 솔직한 30대, 40대 젊은 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. 내 의견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 격식 없이 스스럼 없이 나서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떤 예산 낭비 말이야. 우리 젊은 세대들 자신감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중소기업도 못 가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대학생들도 많거든.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아이고야 뭐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거 대통령도 꼬나빠는 이런. 근데 그분들도 정당하게 일자리로 해서 어떤 고용 효과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행정적인 어떤 예산 낭비 말고 복지를 하더라도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좀 미래가 조금이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.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실질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중소기업체에 가면은 창업 지원 상담을 해주는데요.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. 저도 창업 상담을 받아봤는데 제가 와서 저보다도 모를 정도로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우리 30대, 40대들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토론이라든가 활성화 말고 창업에 관련된 그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해줬으면 만약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직장 여성이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부에서 뭐 무상복지니 무상교육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시키고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금액만 주고 60%만 주고 40% 정부에 지원해달라는 거죠. 그러면 회사도 부담이 덜 적을 거고 정부는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보면 당연히 그 정부를 지지할 거고 내가 진짜 혜택을 받아보니까 아 이게 나라에서 국민을 이렇게 뭐 직접 와닿게 도와주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복지 아닌가 이런 것이 와닿는 복지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발적으로 들어주세요. 중소기업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청년 보증 기금도 가보고 재단도 가보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지원이 안 됐어요.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의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. 기준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.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연구개발해야지, 회계해야지, 인력관리해야지, 그리고 은행 상대해야지, 때로는 사채 상대해야지. 이런 너무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그거를 조금 나눠줬으면 그걸 이렇게 궁금한 걸 풀어주는 작은 제도들이 소기업들에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과연 대통령 한번 운영하고 끝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딴 사람 뒤집어 버리면 그런 진짜 평만을 얻기 위한 것 같아요. 그 공약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뭐 이루어질 것인가 표 얻기 위한 그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신세대는 신세대답게 어울리지 않은 대통령이어야 된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엄하고 너무 권위주고 이런 시대는 이제 갔다. 젊은 애들이 그거 안 통하거든요. 그럼 20대랑 같이 호흡하려면 말춤도 같이 쓰고 때로는 뭐 필요하면 뭐 더 뛰고 막 웃기도 하고 말춤을 더 신나게 춰라. 1m 정도 더 떼어라. 하고 싶어요 정말.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너무 무상급식 일단은 큰 사람들을 쪽으로만 이제 학생들 위주로 많이 정책을 더 펼치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유아들 쪽에 복지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.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청년들과의 그 소통 부재죠.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용만 하지 실제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거의 반영을 안 하는 게 이게 새누리당의 특기고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대부분 그 각 시도당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구장창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
그런 면에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장 힘들었던 게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선생님들 층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잡기 힘든 게 물가를 잡는데 해내기 힘든 일이지만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 부분적으로 최대한 좀 안정적인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농업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런 점에서는 물 부분이 큰 언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. 1차 산업에서 어떻게 해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이게 문제예요. 우리 원시냐 이런 국가가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러 와서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또 하나 하는 거예요. 전남의 농업은 변화를 시키려면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당에서 가져야 됩니다.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대화의 자리에서 참 듣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자가 될 수 있고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참 소통의 부재가 이번에는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좋은 느낌입니다.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. 재벌들은 4년, 5년이 아니라 40년, 50년을 계속 배물림. 그러면은 그 부를 추척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룩한 분들은 피땀 흘렸는데 3세, 4세 내려오면은 이 경제를 유지하려고 오만 가지 제가 알기로는 다 편법, 불법을 저지릅니다. 이게 개혁이 되면은 농민 문제도 저는 해결될 것 같고 그 취업도 해결, 일자리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한테 너무 우리나라는 집중화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개인적으로. 수강 자체? 솔직히 초등학생이 출발하는 거를 좀 저는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PC만 보면 제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도 뒤에서 욕설이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런 어린 친구들이 진짜 뭐 조직 폭력보다 더한 욕을 하더라고요. 더 폭력적으로 보내서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을 좀 차단시키려면 학생을 PC방에 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이 도시행정이라는 거는 일단 디자이너가 모든 게 계획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좀 전국적으로 고쳐져야 안 되겠냐. 뭐 길 닦고 나무 심고 이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생각 있고 또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그래야지 뭐 국가 발전이라든지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집장촌을 없앤다는 것은 여성 후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우리 남자들끼리 딱 깨놓고 까토가 아닙니까? 딱 깨놓고 남자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. 딱 깨놓고 집장촌을 없애겠다는 것은 있는 사람은 농사로 가서 하겠다는 얘기고 없는 사람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방에서 해결해라는 얘기고 근데 없는 사람이 방에서 해결하다 안 되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그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돈 몇만 원으로 풀 수 있다면 성범죄는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걸 집장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는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느냐. 운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고 치고 운양어선을 다시 타면 잡질 못해요. 이게 성범죄가 난 거를 뻔히 알고도 경찰이 추적을 못합니다. 그게 항만도시에 실제 있던 일입니다. 박근혜 후보님 화이팅! 3040 화이팅! 저는 그 낙태 수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넷째를 낳기가 사실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할수 없이가 뭐 애를 주자 이렇게 해서 병원 갔더만
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게 강간이나 뭐 아기가 기형할 때 또는 뭐 거짓상가라든지 그러한 이유일 때만 합법적으로 그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불법 낙태 수술은 당연히 불법이죠. 막아야 되기도 한데 선의의 법이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해서 단 예외 조항을 좀 세분하게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. 특히 피치 못하게 아기를 죽여야 될 때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. 종합 건설이 있고 저희들처럼 전문 건설, 소위 말해서 단종이라는 이런 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. 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자본금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매달 뭐 5억, 10억을 법인 통장에 그대로 꽂아놓고 이 사업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.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걸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전체 회사에 뭐 50%만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지금보다 더 좀 유동성 있게 대체 자산을 좀 더 폭넓게 잡을 수 있게 그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. 현실적으로 자본금을 맞추자는 겁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 벌에 대해서는 일불백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바로세요. 특히 정치인들, 국민들의 세금 내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돈을 주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모든 걸 뺏어먹어요. 그러면 여의주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. 아무도 없나? 아니,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의주, 중소기업한테 기술을 주고 있는 주지 한 채로 복수로 돌아가니까 예산의 조정을